네, 안녕하십니까. 정복자입니다. 역시 일이 되게 하려면 뭔가를 흔들어야 되죠.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어떤 일도 되지 않습니다. 뭐 직장 일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가만히 넋놓고 있다 보면은 결국 시간만 가고 비용만 들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죠. 뭐 안 된다, 된다.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결국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결국은 이제 남의 의견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뭐 전형적으로 이전 바이든 정권 때 이란 뭐 협상이라든지 또는 뭐 오바마 때 미국 민주당 좋은 게 좋은 걸로 가자는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왔던 행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바이든 정권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만큼 보면은 참 누가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도 정치지만 뭔가 이 야무진 일처리가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를 뽑을 때 뭔가 일처리를 좀 야무지게 했던 사람들을 자꾸 뽑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어떻게 보면 체질이에요, 체질. 그 사람들은 그게 노력도 노력이지만 이게 생겨 먹은 게 이게 뭔가 야물딱지게 안 하면은 약간 좀 자기가 힘든 거지. 우리가 보면 누구 이렇게 뭐 청소를 시키거나 이게 하청 같은 걸 시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서비스를 좀 시켜도 굳이 그걸 안 시켰는데도 본인이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천장 공사나 뭐 철거 공사 이런 거 하는 것도 봐도 어떤 사람들은 시켜보면은 그냥 딱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면은 얘기도 안 했는데 굳이 그걸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장인이라고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고수라고도 하죠. 뭐 숨은 고수라 하죠. 숨고라고 그러죠. 숨고. 숨은 고수들. 그러니까 우리 고수라는 게 사실은 뭐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도 고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바라보는 자세, 일을 바라보는 자세가 저는 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보면 이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뭐 이전 1기 때도 그렇지만 일단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청년도 그렇지만 전 세계 청년들이 참 트럼프한테 배울 게 참 많은데 언론들이 이렇게 트럼프를 자꾸 악마같이 만들고 괴물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도대체 이 일을 야물딱지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욕을 하고, 그리고 이 일을 정말 대충대충 해가지고 돈만 쓴 사람들, 바이든 같은 사람들, 해리스 같이 술 마시고 해롱해롱 되는 사람들, 개빈 뉴섬처럼 겁만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뭐 누구야 또 뭐 많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딱딱딱딱 조직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조직을 위해서 뭐 희생한다 이런 게 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거야. 이렇게 내가 야물딱지게 해야 된다고 이미 생겨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리더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리더 뽑아야 되는 겁니다. 참 부지런한 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랄까요, 정치인이면서도 좀 약간 행정가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장사도 좀 해본 사람들 같이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트럼프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꾸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자라든지 권위주의 정권에 있었던 부역자들, 좀 어떻게 보면은 이치에 맞지 않게 본인이 열심히 안 하면서 남의 거 뜯어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사실 우리가 뭐 공산주의라는 것을 특별히 싫어할 이유도 없어요. 만약에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다들 공산주의도 어쨌든 처음 만들어질 때는 다들 잘 먹고 잘 살자는 주의잖아.
근데 그 잘 먹고 잘 살자는 주의의 핵심을 들여다 보니까 이게 나는 놀고 남은 일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남은 일하고 나는 놀고 이 문제에서 이제 모든 발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이기적인 모두가 낫다. 저렇게 다 남 열심히 한 걸 뺏어가서 할 바에는 차라리 이기적인 모두가 낫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완벽한 건 아니죠. 자본주의도 약간 보면 우리도 우파들도 필요 이상으로 너무 야멸찬 사람들도 많아. 예, 솔직히 필요 이상으로 너무 야멸차신 분들도 많아. 그게 나름대로는 또 본인들의 어떤 곤조인데 이런 거지 뭐. 아이고, 자기 손 자기 팔 자기가 늘어야지 뭐.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이런 건데, 그것도 약간 좀 보면은 이제 사실 뭐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이제 또 이 국가라는 거, 사회라는 것도 결국은 뭐 더불어라는 말 싫어하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같이 사는 거니까. 옛날에 우리 뭐 박정희 전두환 때도 뭐 새마을운동도 결국은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 근면 자조 중에서 협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협동.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조금은 덜 야멸찬 부분도 좀 있어야 줘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따뜻한 부분도 좀 보여줘야 돼, 우파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 중에서 가장 이제 잘하고 있는 행동을 좀 보려면, 지금까지 이제 그 이란 전쟁을 하면서 가장 잘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려면 역시 본인이 계획을 미리 정해놨다. 그러니까 임기응변이 없어요. 일단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땐 되게 임기응변적인 사람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임기응변이 없어. 이 사람은 지금 이란 문제에 대해서 40년 전, 그러니까 본인이 40대 때 이미 이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을 피력했던 사람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하르그섬을 점령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이란 자체를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된다. 저거 완전히 이상한 정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79년도 이란 혁명이 나자마자 얼마 안 되고 나서 80년대 됐을 때부터 이미 트럼프가 보기에는 이란은 이상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쿠바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카스트로라는 어떤 지도자를 만나서 쿠바가 잘못돼 가고 있다. 잘못 운영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카스트로네 뭐 체 개발안에 뭐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보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아니야. 비슷한 거나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기에는 가짜는 거죠. 예, 가짜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것들이 나라를 망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관리자 대 관리자로 보는 거예요.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종목을 떠나서, 예를 들면 내가 반도체의 뭐 CEO다, 어디 CEO다, 이런 CEO라는 개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관리자 대 관리자의 어떤 개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런 관리자가 조직을 운영했을 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게 이제 쿠바, 이란,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김정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사실은 뭐 우리가 체제니 뭐니 정치 체제 시스템 얘기하지만 결국은 어떤 특정한 리더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특정한 리더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잘못되어 가는 조직,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 집은 좀 장사가 되는데 옆에 뭐 밥집 보니까 장사가 맨날 팔이 날리고 이러는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맨날 한숨 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이제 저거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거 성공하는데,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데, 이런 게 좀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 그 얘기를 지금 트럼프가 해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정말 엄청난 빌딩을 상속받아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란 같은 나라, 이란 같은 집인데 아주 그냥 뭐 그 부모가 개차반이라서 완전히 지금 저렇게 모든 가족들이 아주 그냥 헐벗고 굶주린 걸 보니까,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딱 봤을 때는, 야, 저건 진짜 아깝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냐. 저 많은 저기 매장량 3위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식으로 저렇게 망가질 수가 있나,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운영이나 가정이든 가게든 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 국제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무력이라는 것이 들어가잖아요. 다른 것들은 그냥 말로 하고 이런 거지만. 근데 이 무력이라는 것을 이제 잘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사실 트럼프가 이제 뭐 워낙 그 장사꾼이었으니까 이거를 뭐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도 많았잖아요. 뭐 전략이라는 것이 사실 뭐 현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본인은 이제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받기도 하고 막 어떻게 뭐 남의 건물도 뺏고 막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무력을 사용해 가지고 남을 섭렵하고 이런 부분들은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안 해본 거를 가지고 지금 안 해본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전 정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이가 한 80쯤 넘으면은 이제 모든 게 다 비슷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이 70, 80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사실 그 종사자가 어디든 뭐 서비스업에 종사했든 뭐 법조인이었든 뭐든 다 비슷하게 이제 꿰뚫는 거지. 통찰하는 거야. 통찰하는 거 저기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잘 성장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잘 어른단 성장했단 말은 뭐하지만 잘 이렇게 좀 인생을 살아오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본부장이 말한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젊은 청년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처럼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뭐 책으로 쓴 건 아니지. 책도 썼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청년들한테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막 언론에서 특히 MBC라든지 JTBC,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등 동아일보까지 트럼프를 완전히 그냥 무슨 뭐 미친 영감탱이처럼 얘기 쓰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요. 정말 그나마 요즘에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인데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결과를 만들지 않고 질질 끌면서 일어나한테 그냥 일어나한테 코 끼워가지고 질질 끌려다녀야지 칭찬을 할 건가 봐요. 그래야 칭찬을 할 거니까 막 하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래야지 이제 칭찬하고 이런 핵무기 만들었는데 막 그 나중에 돈 갖다 바치고 북한도 막 바로 하고 시진핑도 막 난리 나고 대만에서는 또 대만대로 완전히 밀리고 이래야지 이제 우리 JTBC나 MBC들은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러셔야죠. 중국한테 다 퍼주시고 이란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북한이 하라는 대로 다 하셔야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박수를 치는 그런 언론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엔 도대체 어떤 베네핏을 얻을지 궁금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베네핏을 얻길래 그렇게 공산 정권 또는 이 독재 정권을 그렇게 옹호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또한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저 사람들이 뭐 공산주의를 옹호한다고까지는 생각하고 싶진 않아. 다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야. 왜 강압적으로 하느냐?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게 웃으면서 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웃으면서 했냐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는 정말 힘들게 왔잖아요. 그 힘들게라는 걸 누가 했어요? 힘들게 누가 시킨 거지, 이끌은 거지. 그 이끈 사람이 누구야? 그게 리더들 박정희라든지 뭐 정주영, 이병철, 이건희 이런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뭘 주장했어요? 힘든 걸 주장한 거야. 바꿔라.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거 바꿀 때 그 쉬워? 정주영 회장이 실패는 없고 실현이 있지만 실패는 없다. 그럼 그 실현이라는 게 뭐야? 고생 엄청나게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하고 경부고속도로 뭐 한 달 만에 깔고 이러면 그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그 말로 할 수 없는 고생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휴전 안 된다, 통일해야 된다 하면서 고지전 펼칠 때 그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요. 고지전 할 때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그럴 때마다 이제 언론들이 뭐라 그러겠어. 막 욕하고 그랬겠지. 욕하고 그러겠죠. 왜 쉬운 게 안 하냐. 쉬운 길을 선택하면 좋아하는 게 민주당 또는 좌파 언론지예요. 쉬운 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쉬운 일에서 무슨 일이 나와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이란이 저렇게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옛날 오바마 때라든지 바이든 때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다 했다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겠어요? 이란 핵무기도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또 중국 애들은 계속 이란 석유 퍼가고
그래가지고는 뭐 답이 안 나와. 이 집안일도 마찬가지고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일도 뭔가 어렵게 가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똑바로 들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걸로 저렇게 직원들한테 돈 퍼져가면서 저기 해가지고요, 나중에 돈 만약에 돈 안 벌릴 땐 뭘로 사람들 모티베이션 할 거야? 응? 그때는 뭐 우리가 좀 힘드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 그 사람들 돈 맛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딴 회사 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 맛을 가지고 직원을 부리면요, 나중에 그 돈이 없을 때 직원들은 딴 회사를 갑니다. 예. 왜 딴 회사에 가느냐? 돈 맛으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돈 맛으로 일하지 않는 게 힘들어요. 돈 맛으로 일하지 않는 게 힘들어. 그걸 아셔야 돼. 조직 관리를 할 때 돈으로 조직을 관리하면요, 좋을 땐 다 좋아. 가족도 마찬가지야. 마누라고 자식이고 모두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을 땐 다 좋아. 막 해피 아빠하고 다 하지. 없을 때 그때가 이제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안 될 때도 있잖아. 선택했던 게 또 잘못했다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정책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을 필 때 직원들이 못 참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SK 하이닉스 지난 몇 년 동안 힘들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계속 적자나고 직원들 막 딴 회사 가고. 그래도 그때 남아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SK라는 브랜드의 자부심이라든지 또 하이닉스 여기까지 버텼다, 이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버텼지만 그 사람들이 돈 가지고 버텼으면 벌써 갔지.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날 저렇게 돈을 받은 거예요. SK는 그 돈을 그래서 준 거야. 왜? 당신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삼성전자는 그게 아니었잖아. 고생한 기억이 없잖아, 근래. 그래서 적게 준 거야. 너 예전에 많이 받았잖아, 이거야. 근데 왜 그런 설명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언론에서. SK는 사실 고생을 좀 했잖아요, 예전에. 막 진짜 피똥 싸고. 그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이 돈 번 거니까 돈 준 거 아니야. 응? 물론 너무 많이 준 것도 있어. 응? 삼성 직원은 그게 똑같은 게 아니라고. 예전에 많은 대접을 받았고, 이미 삼성전자 얼마나 예전 10년 전부터 삼성전자 직원들은 다 완전히 대접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또 뭔 대접을 또 받아. 뭐 아무튼 뭐 잘 됐습니다. 뭐 돈 많이 받으면 좋죠. 우파들은 원래 남 돈 번 거 배 아파하면 안 돼요. 배 아파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뭐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저는 솔직히 호르무즈 해역을 빨리 건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역의 어떤 그 뭐 점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괜히 뭐 주변에서 권고하네 뭐하네 해서 빨리 해주지 말고 최대한 늦게, 이란이 아주 괴로워 미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관리하는 것은 미쳐 죽을 때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지,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하다 마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역은 제 예상에도 그렇지만 트럼프가 3년 임기 동안은 계속 쥐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뭐 종전을 하든 뭐라든 호르무즈 해역에 미국 군함은 계속 있을 것이다. 마치 지금 북한 어떤 남침을 위해서 지금 그 남침을 방어하기 위해서 팀스피릿 돌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휴전이잖아 지금. 그런 것처럼 미군도 거기에 지금 평화 유지군으로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 이제 똑같이 이제 북한도 지금 7, 80년 동안 계속 해왔던 얘기가 뭐예요? 미군 주한미군 철수하라 했던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란이 그 얘기 할 거야. 호르무즈 해역에서 미 함대 철수하라 얘기 할 거야. 똑같아. 그 얘기 할 거라고. 이제 아시겠지? 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을 하고 있고, 왜 북한이 그토록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는지. 똑같은 거야. 옛날에 지금 이란이 땡깡치고 지나가는 배한테 삥 뜯고 이거 했던 거하고 옛날 6.25 전쟁 일어난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방식은. 그때도 지원이 누가 했어요? 중국과 소련, 러시아가 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중국이 결국 이란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0년 동안 패턴이 똑같잖아요. 패턴이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이제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한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한 방에 뒤집어 버리는 거야. 한 방에. 그러니까
늘 역사는 반복이에요. 미국이 항상 이기는 역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반도 70년 전이죠. 70년 전에 6.25랑 지금 이란의 사태는 거의 비슷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은 이란은 계속 말려 죽일 것이다, 이란을. 지금 북한 말려 죽이듯이 이란을 계속 이제 말려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저는 예측이 들고, 이란을 말려 죽이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호르무즈 해역을 계속 미군이 이제 주둔하면서 거기 계속 이제 있으면서 쏠려면 쏴봐라, 이런 식으로. 마치 지금 이제 평택에 주한미군이 있잖아. 있는데 계속 이제 북한이 뭔 미사일 쏘고 막 난리 쳐봐도 소용없는 거야. 쏴. 죽여줄 테니까. 지옥 맛을 보게 해주마, 이런 거지. 지옥 맛을 보게 해주마. 요번에 아마 보면서 김정은이가 아마 진짜 놀랬을 거예요. 놀랬을 겁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막 상상 속에 있었던 어떤 전쟁과 실제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폭파되고 막 뭐 해군 전멸하고 레이더망 다 박살나고 이거 보니까 이게 미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 돈이 더 많이 들겠네. 그러니까 지금 유지하는 것도 깔딱깔딱한데 여기서 또 더 돈 장비를 막 들여가지고 중국 애들한테 막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힘들고, 또 중국이 사실 지금 다 못 막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국도 우리가 아직은 모자르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지금 과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대만을 지금 침공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비관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호르무즈해역을 봉쇄하면서 이란 문제가 접어들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완전히 지금 멘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트럼프가 친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결국은 이제 미국은 넘사벽이구나, 괜히 우리가 옛날에 무너진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실 와신상담까지는 아니고 그냥 절치부심도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러냐, 그걸 그냥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하고 역봉쇄를 하고 미군이 이제 완전히 거기서 평화유지군식으로 진주하고 있는 모습은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신의 한 수다. 차라리 종전보다 휴전이 낫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마칠 거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책을 보라는데 왜 안 읽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만 원짜리를 도대체 짜장면 한 그릇 먹습니까?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면 살만 찌지만 본부장이 말한 대로 읽으면 트럼프의 인사이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